키트 없는 아두이노 앤 팅커캐드의 1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차 시에서는 세븐 세그먼트 중에서 시계 세그먼트의 출력과 카운트다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차 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세그먼트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회로도를 작성한 후 숫자 출력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출력이 가능하면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세븐 세그먼트의 시계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도 설치한 다음 그 구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한데요. 카운트다운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시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각 세그먼트의 위치별 값이 빠르게 디스플레이 되면서 1, 2, 3, 4와 같이 한꺼번에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의 위치 2, 3, 4가 빠르게 반복되면서 저희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븐 세그먼트 시계 디스플레이는 I2C LCD처럼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팅커캐드 내의 시계 디스플레이는 아다프루트 LED 백팩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글씨의 LED 빨강색 또는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소값을 확인해서 112, 113, 114와 같이 주소값을 코딩에 직접 넣어야 디스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븐 세그먼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1, 2, 3, 4라는 숫자 데시멀 10진수 형태로 표시되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가 하나 필요하는데요. 만들기 회로로 가서 제목은 세븐 세그먼트라고 1, 2, 3, 4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우노에 로테이션 R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에 모두 해서 세븐 세그먼트 중에서 시계 디스플레이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세븐 세그먼트 시계 디스플레이 가지고 왔고요. 핀번호를 확인해 보면 전원, 접지, 그리고 SDA, SCL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원은 5V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접지는 GND로 가겠죠? GND 연결. SDA는 A4 아날로그 핀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SCL은 A5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V 빨간색, GND 검은색, 그리고 시그널 값 각각 해당하는 색상 주어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로도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코드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록 코딩이 아니라 문자 코딩 계속 하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보이드 셋업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디스플레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2개가 좀 필요한데요. 라이브러리 상자 메뉴를 클릭하시고 먼저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다프루트 세븐 세그먼트 라이브러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겠네요. 8x8 매트릭스 및 세븐 세그먼트 LED 백팩용 라이브러리 포함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wire.h라는 헤더 파일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I2C, TW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wire.h도 포함,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핀 번호 설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트릭스라는 변수 이름으로 아다프루트 7 세그먼트 매트릭스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아다프루트 7 세그먼트에 매트릭스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값에는 무엇을 저장을 하냐면 아다프루트 함수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해주면 저희가 시계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void 셋업 함수에는 시리얼 비긴 해서 9600 보드레이트 설정하시고요. 자, 7 세그먼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얼.print ln 줄 바꾸고요. 7 세그먼트의 테스트라고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리얼 모니터 값에서 7 세그먼트가 시작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I2 통신을 위해서 와이어에 자 비긴 역시 해서 자, 이는 I2C 통신이 시작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속성값 매트릭스 또 비긴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주소값을 조금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시계 세그먼트를 눌렀을 때 글씨가 나타나는 색상을 빨간색, 초록색 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주소값을 한번 113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저희는 매트릭스의 시계 디스플레이 주소값은 113을 시작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어드레스 실제 제품을 사용을 여러분께서 할 때에는 0x 10진수의 70 등과 같은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계 세그먼트가 어디에서 제작이 되었는지 그 회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주소값을 확인을 해서 스펙을 확인을 해서 주소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셋업 부분에서 시리얼 프린트를 한번 해봤고요. 자, void 루프에서는 루프 함수에서는 자, 그래서 매트릭스에 프린트를 합니다. 어떤 것을 프린트를 하냐면 1, 2, 3, 4 숫자를 데시멀 10진수 형태로 하고요. 그렇게 매트릭스의 속성값 좀 write display 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빠르게 순차적으로 보이면서 저희는 1, 2, 3, 4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조금 어디 부분이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러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루프의 P 부분이 빠져 있었네요. 메소드 셋업하고 루프 함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1, 2, 3, 4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시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wire.h 그리고 아다프루트 LED 백팩의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시뮬레이션 코딩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7 세그먼트 시계를 통해서 100가지 숫자를 카운트하고 9999를 3회 깜빡인 다음에 다시 0부터 100까지 숫자 카운트를 하는 예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에서 자,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시고요. 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회로도를 복제하고요. 자, 제목은 7 세그먼트의 자, 카운트라고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카운트가 되고 9999가 3번 반복하는 포문을 추가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wire.h와 아다프루트 백팩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시켰고요. 자, 매트릭스라는 변수로 속성값을 모두 상속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값은 여전히 113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루프 부분에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1, 2, 3, 4의 데시말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지만, 자, 이번에는 포문을 통해서 자, 카운터 0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터가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자, 저희는 0부터 100까지 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카운터 값은 자, 하나씩 증가하면서 플러스 증가하면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단 매트릭스에 프린트를 자, 위에서 세고 있는 카운터 값을 0, 1, 2, 3, 4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해서 프린트를 하고요. 그 매트릭스를 저희는 write display라는 함수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숫자가 카운트에 도는 동안에 숫자를 읽을 수 있게 잠시 딜레이를 시켜 놓고요. 자, 100까지 모두 반복되고 나면 딜레이 100이 실제로 100까지 카운트가 됐는지 0.5초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9999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999를 3번 깜빡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트릭스 자, 클리어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자 함수로 정의하고 루프를 반복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함수는 루프 바깥쪽에 생겨야겠죠? 자, 그러면 루프 바깥쪽에 void 똑같은 함수 매트릭스에 클리어 함수를 초기화하고요. 자, 거기에는 자, for int i라는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3보다 작을 동안 0, 1, 2까지 3회 반복하고요.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역시 다음 문장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트릭스에 0부터 100까지 수치가 모두 카운트가 된 다음에 다음 세팅을 위해서 9999가 깜빡이게 할 거죠. 그러면 먼저 매트릭스에 프린트 9999라는 수를 프린트 해야 되고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매트릭스 write display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0.5초 동안 기다렸다가 자, 매트릭스의 화면을 자, 클리어 합니다. 그러면 0번째 9999가 디스플레이 되고 지우는 함수를 네, 매트릭스 역시 write display로 해주면 클리어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깜빡임을 보기 위해서 역시 딜레이 500 시간을 잠시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9999 디스플레이 되고 잠깐 기다렸다가 꺼지고 다시 기다립니다. 네. 그러한 과정을 딜레이 0.5초 동안 잠시 기다리고 이 함수를 모두 끝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 자, 0부터 100까지 카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9, 9, 3번 깜빡이고 다시 카운트 되는 거죠.
저희는 매트릭스 클리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깜빡이를 주는 9999에 시간차를 두고 클리어했다가 숫자가 보이는 코딩 부분을 추가해서 카운트를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제는 부저와 버튼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10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이 되고요. 카운트다운이 모두 끝나면 부저가 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버튼을 누르고 10초 동안 기다렸다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포문을 10부터 0까지 다운시키면서 숫자를 세야 하고요. 버튼을 누른 다음 디스플레이가 작동되고 그리고 0이 모두 끝났을 때 저희는 부저를 울리는 순차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회로도부터 보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작성했던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시고요. 그대로 세븐 세그먼트 카운트 했던 예제를 복제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저하고 버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브레드보드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부저가 필요할 거고요. 피해줘 부저 버튼 R 눌러서 위치시키시고요. 그리고 버튼도 하나 필요하겠죠? 네, 버튼 누른 버튼을 갖고 와서 터미널 AB 쪽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터미널 A, EA 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R 버튼을 누르고 버튼 설치하겠습니다. 자, 부저 부분에 해당하는 핀 번호와 그 다음 버튼의 회로도를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극은 저희 부저를 플러스의 7번 핀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7번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과 연결을 해야겠죠. 색상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버튼도 터미널 EA 쪽을 마이너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터미널 A 쪽은 저희가 2번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번호는 특정 핀번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코딩하기 쉬운, 기억하기 쉬운 핀번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초록색 또는 같은 색이니까 다른 색으로 버튼과 부저핀을 달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하고 부저 쪽에 회로도를 작성을 했고요. 그러려면 빵판의 브레드보드인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바꾸어 놓고요. 그리고 선을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저와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 5V에 해당하는 플러스 극을 브레드보드 플러스와 연결해 주고요. GND 부분은 역시 GND로 빵판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극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네, 선 정리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계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이 조금 덜 꼬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쪽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공간을 살짝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자, 이게 전원입니다. 전원 부분에 플러스 부분으로 나와서 자, 빵판에 플러스 극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네, 많이 복잡해졌죠? 네, 선을 잘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극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극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면 선이 조금 덜 꼬일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극 부분을 빼서 마이너스 극과 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이 선이 꼬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볼까요? 회로도를 되도록이면 단순하고 겹치지 않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브레드보드 빵판을 살짝 좀 더 내려보고요. 플러스 극 있는 부분도 조금 공간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도 저와 같은 방향으로 항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작성할 때 선이 꼬이지 않을 방향으로 잘 잡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플러스 극을 나왔을 때 플러스 극으로 나왔을 때 자, 한 번에 플러스 극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두 번 꺾이니까 회로도가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래서 한 번만 꺾이게 설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마이너스 극도 역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한 번에 가도록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회로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있고요. 네, GND는 마이너스 극, 그 다음 이쪽 GND도 마이너스 극으로 바꿔주시겠죠. 5V 브레드보드 간 것은 빨강색으로 해주시고요. 시계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간 것도 역시 빨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시계에 SDA, SCL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SDA는 A4 핀으로 연결을 하고요. A4, 그 다음 SCL은 A5 쪽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꼬이지 않고 잘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SDA 부분하고 그리고 SCL 부분도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서 구분 지어 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부저 부분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고요. 버튼과 부저의 핀 번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 잘 해주시면 회로도가 깔끔하겠죠. 자, 7번 핀 부저, 버튼은 2번, 그리고 시계 디스플레이는 SDA, SCL, A4, A5 핀을 사용을 해봐서 회로도를 연결했습니다. 자, 회로도가 조금 복잡해졌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작성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코드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H와 아다프루트 헤더 파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매트릭스 변수값 상속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트 부저 핀 번호가 7번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버튼도 있었죠. 버튼 핀 번호는 2번과 연결했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모두 된 다음에는 알람이 울리게 멜로디라는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주파수 값은 여러분께서 적절히 값을 사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7 세그먼트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테스트하는 거 아니고 스타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wire.begin i2 통신 시작하고요. 그 다음 113번, 자, 주소값 113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핀 모드, 버튼의 핀을 저희는 눌렀을 때 input, pull up, 언더바, pull up 상태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게 되면 한번 눌렀을 경우에 자, 카운트다운이 될 거고요. 카운트다운이 모두 되면 소리가 나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루프 쪽으로 한번 소스를 내려가 보죠. 자, 기존의
버튼이 없이 0부터 100까지 카운트를 했다면 저희는 여기 루프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f 저희는 버튼의 값을 읽어야 합니다. 디지털 리드 버튼의 핀 번호에서 값을 읽을 거고요. 그 값이 false 눌려져 있다 하면 누른 상태가 된다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저희는 카운트다운을 해야 됩니다. for int 카운터를 10부터 시작해서 카운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그러니까 10, 9, 8, 7 해서 0까지 오는데 카운터의 값은 하나씩 감소하면서 카운트가 될 거고요. 그렇게 매트릭스에 프린트 카운터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것을 화면에 write display 해주시고요. 자, 값이 보일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은 1초씩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0, 9, 8, 7, 6, 5, 4, 3, 2, 1 0까지 모두 카운트다운이 되고 났다면 저희는 소리를 내기로 했죠. 플레이 멜로디의 함수를 입력해 주고요. 그러고 나면 if 문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루프 상태에서 조건문 버튼이 눌러졌을 때 프린트 카운트 되는 숫자를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뒷부분은 지우시고요. 자, 플레이 멜로디 소리가 나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 for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3보다 작을 동안 i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톤 명령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부저핀의 값이 울려야 되고요. 멜로디의 배열 값들이 하나하나씩 200 지연 시간을 가지면서 소리가 나고 3번 모두 함수가 끝나면 전체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서 실제 시간을 한번 볼까요? 네, 멜로디 부분에 쉼표 해주시고 문장 끝에 세미콜론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다시 눌러볼게요. 자, 초기화해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저희의 행동은 뭘 해야 되죠?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요. 1초씩 기다리면서 0까지 숫자가 세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0까지 다 된 다음에 스타트가 되는 소리가 들릴 거고요. 시리얼 모니터에 7 세그먼트가 잘 시작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와 부저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13차 시 학습 정리입니다. 13차 시에서는 7 세그먼트 중 시계 디스플레이에 관한 세그먼트를 알아보았고요. 시계 세그먼트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후 간단한 숫자를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디스플레이 실습을 해보았고요. 반복문을 활용하고 버튼을 활용해 카운트다운을 세고 부저가 울리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13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